제가 요번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도림 1구역 공공재개발 구역 내에 위치한 다가구 건물을 하나 살펴보고 있는데요. 도림 1구역이요? 네네. 어우, 잘 찾네요, 물건은.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089311번.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살펴볼 만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원장님이랑 같이 분석해 보고 싶거든요. 같이 한번 봐주세요. 한번 볼게요. 도림동 1구역, 도림 1구역 공공재개발하는 지역인데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봤거든요. 여기가 이제 구역이 최근에 구역 지정이 됐더라고요. 이제 구역 지정이 되면 조합이 이제 추진위를 만들고 이제 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고 진행을 하거든요. 이제 거의 동의서 받으러 다니고 그런 지역인데, 그러면 여기는 또 공공재개발이면 특징이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요. 네. 공공재개발은 무슨 얘기냐면 매매가 조금 하기 어렵다. 네. 매수하기가.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세 가지를 지켜야 되죠. 네. 뭐였죠? 실거주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자금조달 계획서 내야 그렇죠.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무주택. 그렇죠. 이 세 개를 맞춘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지만 경매는 그게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제 좋은 거죠. 그렇죠. 네, 한번 유찰이 됐고, 이 물건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뭐 건물이 좀 꽤 새 겁니다. 2018년에 지었고 1층은 공부상 사무소, 2층도 사무소인가요? 2층, 3층까지? 사무소인데 다 주택으로 쓰고 있네요. 주택으로 다 쓰고 있고, 그리고 다른 것, 뭐 이게 막 사건이 여러 개였나 봐요. 합쳐지고 네. 병합되고 뭐 사건이 있고 막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경매를 여러 명이 넣었다는 거죠. 네. 이런 걸 이제 중복경매라고 합니다. 중복경매. 그래서 중복경매인데 그 전에 혹시라도 사건이 진행됐다고 하면 그 전 사건도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거기에 이제 또 있던 그 내용과 좀 약간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고, 여기도 보면 참고사항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임. 그리고 맨 밑에 보니까 또 본 물건은 공부상과 현황상 물건 상태가 다르니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으면 뭘 확인해라?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봐라. 네. 그런 얘기를 했죠.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역시나 위반 건축물이라고 LOU 카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으면 일단 대출이 조금 힘들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이제 다행히 근린주택이라 아마 대출이 어느 정도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구체적인 거는 우리가 이제 대출을 해주는 분들한테 문의를 하는 게 맞고요. 일단은 이제 그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니까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건, 입찰하시는 분이 대출을 받아야 된다. 이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러면 대출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된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위반 건축물에 대한 얘기를 잠깐 더 하면, 위반 건축물은 4월 23일 이후에, 그러니까 이전에는 5번만 내면 됐습니다. 물론 면적에 따라 좀 다르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내야 됩니다. 오해가 아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것은 금액을 좀 확인해야 되겠죠. 네. 계속해서 나오니까. 네. 지금 등재돼 있으면 위반 건축물로 등재돼 가지고요, 금액이 결정이 되면 요 금액은 내가 잔금을 내기 전까지는 전 소유자가 내는 겁니다. 전 소유자가. 그리고 그 뒤에는 낙찰자가 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내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원장님, 그러면 혹시 그 이행강제금은 어디서 어떻게 확인을 하면 좋을까요? 이행강제금은 해당 관할 구청 주택과라든가 주택관리과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가시면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되는데요. 요즘은 개인정보라 그래서 많이 알려주질 않거든요. 하지만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알아낼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알아내시는 건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어느 구청은 알려주는데 또 어떤 구청들은 되게 까다롭게 안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고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현장을 가게 되면 이 위반 건축물에 관련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내가 낙찰받고, 왜냐하면 큰 금액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낙찰받고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지. 원상복구를 하면 돈을 안 내도 되니까.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요령입니다. 낙찰받고요. 원상복구를 내가 할 거예요.
근데 이행강제금이 나와버리면 내야 되잖아요. 네. 무조건 나오면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이제 딱 해필이면 딱 맞아가지고 내가 받자마자 나한테 날라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먼저 가서 내가 낙찰을 받은 다음에 또는 내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아까 금액 때문에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런 걸 물어보시란 얘기예요. 혹시 언제 나오는지. 그랬더니 곧 나갈 겁니다. 이거 올해는 끝났습니다. 뭐 이런다든가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곧 나간대요. 그러면 내가 낙찰을 받고 바로 연락을 하는 겁니다. 담당자한테. 제가 낙찰을 받았는데 곧 나온다 그랬는데 제가 원상복구 할 테니까 좀 시간을 달라. 유예기간을. 그럼 줍니다. 시간을. 그래서 미루어 놓고 원상복구 했다고 해서 사진 찍고 해서 보내면 실사 나와가지고 확인하고 위반 딱지를 떼줘요. 이게 요령입니다. 안 그러면 나오면 나온 대로 400이든 500이든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요령적으로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물건은 딱 보니까 가장 큰 게 뭐냐면 임차인들이 많죠. 네. 이런 물건을 낙찰받아서 명도를 해보면 명도의 왕이 됩니다. 명도의 왕이 19명? 19명을 한 번에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어요. 근데 일반인은 사실 힘들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명도하면서 세를 놉니다. 이게 막 동시에 진행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좀 아파트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좀 힘들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좀 맡겨놓으면 이런 명도 부분이라는 깔끔하게 정리가 되니까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맡겨서 진행하는 게 훨씬 나을 걸로 보입니다. 네.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요. 대신에 오늘 그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질문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면 좋을지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위반 건축물은 구청에 가서 확인해 보고 요령껏 물어본 다음에 이후에 있는 것들은 내가 내야 되니까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현장 가서 또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네. 그러면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제가 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